생성형 AI를 수업에 접목할 때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 교수학습 모형을 저희들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에 기반해서 CBL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수학습 모형. 예. 이제 그 모형을 보면은 가장 핵심인 건 4단계로 모형을 설정했거든요. 그 모형은 보면은 맨 처음에 교육과정을 분석하는 거고요. 69쪽이다, 그죠? 네, 69쪽.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네. 그다음 교수 학습안을 설계하고, 그다음에 실행하고. 실행은 이제 수업을 하는 거죠. 네, 실제적으로. 그다음에 결과를 평가하는 거. 예. 그래서 69쪽에 있는 분석과 설계, 실행, 평가. 그래서 이 단계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교사가 교육과정을 분석해서 거기에서 성취 기준과 도전 과제를 도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업 설계 단계에서는 교사가 이 도전 과제를 어떤 식으로 활동할 것인가 교수 학습 과정안을 짜는 거죠. 지도안이죠. 지도안. 네, 지도안이죠. 쉽게 말하면. 지도안 짜가지고 실행 단계에서는 학생들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단계. 어떻게 보면 학생하고 수업을 실행하는 실행 단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수업이 끝나면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분석과 설계와 실행, 평가 4단계로 구체화시킨 겁니다. 네. 이제 결국은 교사의 역할이 분석해야 되고 설계하고, 네. 그다음에 뭐 실행 평가 다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실행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네. 교사 역할이. 네. 물론 뭐 어느 단계든지 중요하지 않는 건 네. 없겠지만은. 네. 그래서 이제 실행 과정에서는 생성형 AI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게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CBL에 아까 3단계 있었잖아요. 참여, 조사, 실행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만 좀 더 부각시켜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몇 쪽에 있죠? 그 표가 81쪽에 있습니다. 81쪽에. 수업 실행. 네. 그래서 이제 교사가 수업을 실행할 때 교육과정에서 분석했던 그 단원에서 가장 핵심된 핵심 지식을 학생들한테 같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핵심 지식을 또다시 어떤 문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문제 상황을 설정해주고, 그 문제 상황이 설정이 되면은 학생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전 과제를 뽑아내고, 도전 과제를 뽑아내는 단계가 바로 참여 단계고요. 참여를 하면서 이 단계에서는 핵심적인 대주제를 만들고, 이걸 통해서 도전 과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핵심 질문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 질문이 만들어지면은 결국은 조사 활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는 아이들이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해서 조사를 하고,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도전 과제 해결안이 나오는 거죠. 그럼 도전 과제 해결안이 나왔을 때 이것을 어떤 식으로 공유할 것인가.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공유해서 발표를 하고 평가가 이루어지는, 이게 서로 수업의 구체적인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식을 이해시키고, 핵심 지식, 그다음에 어떤 문제 상황 파악하고 거기에서 도전 과제도 도출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직접 이제 참여해서 이제 조사하고, 그다음에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발표하고, 뭐 이런 단계로 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교사하고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 가장 핵심은 바로 교과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중요한 지식들은 반드시 학습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이죠. 그런 학습, 지금까지 그 내용에 대한 학습이 끝이라면 거기에서 끝내지 말자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지식을 다시 한번 AI를 이용해서 좀 더 깊게 탐구해보고, 그걸 전체적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이해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 상황에 요걸 한번 적용해보는 거예요. 적용해서 문제 상황을 설정해 줘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문제 상황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사의 역할은 이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일단 그 용어만으로 들어가지고 어렵죠. 이해가 안 되니까. 네, 나중에 사회과. 그 사회과 수업 사례로 한번 그 이 모형하고 네. 실제 요런 이제 서로
대비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조금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은데. 네, 지금 내용이 굉장히 복잡한 내용 몇 줄로 한다니까 너무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의 틀을 가지고 8개 교과가 전부 다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사회과 교사였고 제가 했던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책의 209쪽에 보면요. 209쪽. 네. 209쪽이 바로 사회과 부분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의 핵심 주제가 그린 디지털 융합 스타트업 창업 아이템을 설계하라. 이게 지금 복잡하죠. 이게 통합사회 단원입니까? 네, 통합사회. 1학년에서 이제 배운. 이게 2022 개정 교육과정. 아니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사회의 마지막 단원이기도 하고 2022 교육과정에서도 똑같이 이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같이 똑같은 거다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똑같은 반복되는 그 단원의 핵심 키워드를 뽑아낸 거죠. 그럼 그린 디지털 융합 스타트업 창업 아이템을 설계하라 하는 게 도전 과제입니다. 네. 되게 어렵죠. 그럼 이 도전 과제를 교사가 만들어낸 건가요? 아니면 학생들하고 같이 만든?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을 하거나 도전 과제를 만드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AI가 나오기 전에 아이들하고 도전 과제를 만들어봐라, 질문을 해봐라 할 때 너무너무 애들이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과제를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라고 생각해서 이제 어느 정도 교사가 개입을 해서 이 도전 과제를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다. 저희 팀인 8명이 모두가 이제 고민했던 문제가 정말 도전 과제, 도전 기반 학습의 핵심은 학생이 도전 과제를 만드는 건데 그게 어렵지 않다. 어렵다. 그래서 교사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하자. 이런 이제 합의하에 이것도 제가 도전 과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제를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통합사회 이 단원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발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연계시켜 가지고 도전 과제를 만드는데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가 17개 항목이 있어요. 그 항목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기후 위기 문제고 그리고 어떤 일자리 창출, 경제적 개발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목표를 융합시키고자 이제 도전 과제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이제 요게 210페이지부터 보면은 앞서 이제 수업 모형대로 교육 과정을 분석하고 그죠? 이건 이제 그다음에 도전 과제를 도출하고 그래서 이제 교사 학습 과정을 만들어낸 거죠.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 나가는 수업 설계를 하는데 교수 학습 과정을 설계할 때 이제 학습 목표도 이제 설정을 하고 학생이 이제 키워주고자 하는 학생의 역량도 설정을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차시별로 이제 핵심 지식 이해가 1차시고 그 다음에 문제 사항 파악이 2차시고 참여하고 또 조사하는 게 3차시고 실행이 4차 5차시로 이 단원이 끝나는 모양이죠. 근데 원래는 이제 5차시 정도로 설계를 했어요. 근데 제가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면 5차시가 꼬박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작년 2학기는 제가 수업을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연수에 참여한 선생님들하고 이 수업을 그대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사들은 굉장히 빠르니까 한 100분 정도 만에 이 결과물이 완성되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럼 한 2시간? 학생들이 학생들이 해도 3시간 정도? 학생들. 그러니까 학생들은 충분히 한 3시간은 걸릴 거다 이런 생각이 되고 AI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한 반 조금 더 걸릴 수는 있겠다. 그러면 그 215쪽에 있는 교수 학습 활동이 있잖아요. 그죠? 차시별로. 그러면 핵심 지식 이해. 그럼 이 수업 시간에 주로 하는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단계별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또 빠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업 과정이 이제 뒤에 수업 진행이라고 수업 실행의 과정이라고 218쪽 수업을 어떻게 실행했느냐.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설명을 하나하나 제시를 하는데 이제 핵심 이해, 지식 이해 단계에서는 지속 가능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핵심 지식
예. 단계는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이 뭐냐 네. 하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그 조사하고 네. 발표하게 왔는 거죠. 네. 이때도 이제 학생들이 지속 가능 발전의 목표를 AI가 딱 물어보면 AI가 쫙 답을 해주겠죠. 네, 답을 해주는 거죠. 그 중에서 나는 이런 데 관심 있는데 내 관심사는 지속 가능 발전에 어느 것하고 결부되어 있어? 이렇게 찾아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그 중에서 우리가 하고자 했던 수업의 지속 가능 발전의 목표는 8번과 13번이거든요. 8번은 이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네, 성장과 관련되어 있고 13번은 기후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합해 가지고 도전 과제를 만들어낸 거죠. 요게 이제 핵심 내용으로 해가지고 네, 문제 상황을 여기서 이제 문제 상황 판단으로 넘어가고 네. 각 단계로. 네, 그래서 이 문제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고 교사들이 이 문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이 부분이 저희들 8명이 계속 모여가지고 팀으로 계속 끊임없이 서로가 어떤 문제 상황을 제시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문제 상황을 뽑아내는 게 정말 힘들다. 그럼 뭐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다. 네, 그 자료를 이 자료를 통해서 애들이 이 지속 가능한 네. 그 도전 과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지속 가능한 이런 시대 발전이라는 용어도 이해를 하고, 네. 그다음에 그 바탕으로 도전 과제를 이제 좀 뭐라 해야 돼 만들기 위해서는 네. 기본적인 이제 자료를 네. 주고 그렇죠. 이제 이 문제 사항을 제대로 좀 파악할 수 있도록 네. 거기서 우리는 이런 도전 과제를 가지고 한번 수업 참여하고 조사해 보겠다. 네. 이렇게 가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책을 구성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AI 기반 CBL 수업 모형 만드는 게 힘들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교과에 들어와서 힘든 거는 문제 상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제 엄청나게 고민했는데 지상파 방송에서 서울대학교 홍종호 교수님이 이 부분을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강의를 듣는 순간 저거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문제 상황이 뭐냐면 지금의 기후 위기는 매우 심각하다.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결하지 말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하고 결부시켜서 해결하면 좋겠다. 그 사례를 덴마크, 그러니까 북유럽 쪽에는 굉장히 이런 문제가 앞서가니까 덴마크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풍력 발전소를 바다에다 이렇게 건설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풍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문제가 생기면 그걸 사람이 직접 가갖고 해결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바다인데. 그래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드론을 만들어가지고 이 드론이 거기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면 그린 정책인 녹색 친재생 에너지와 그다음에 디지털인 이 드론이 결부되어 갖고 드론에게 AI 어떤 명령을 입력해 가지고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이걸 입력하고 움직일 수 있는 일자리, 그리고 재생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두 개가 결부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저런 아이디어를 학생들이 도전 과제로 만들어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게 하나의 예시, 네. 뭐 예시를 이제 영상이나 읽기 자료로 제시하고 네. 거기서 아이들이 이제 고민하게 하고 네. 도전 과제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그 도전 과제는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자료를 통해서. 네. 그러고 이제 그 도전 과제가 이제 주어지면은 네. 이제 참여하고 조사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참여 단계에서는 이 문제를 우리는 지속 가능 발전이다 큰 주제라는 주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핵심 질문을 만들어내고 도전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때부터 학생이 구체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는 그렇게 거죠. 창업 아이템을 이제 설계하는 건데 네. 그것도 이제 디지털 융합하고 네. 관련해 가지고 네. 그죠. 그럼 뭐 이제 어렵죠. 계속 찾고 서로 네, 하겠네요. 계속 찾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생 모둠 활동을 하게 되면 모둠마다 이제 그렇죠. 이제 다 다른 내용이 다를 수도 있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교사가 아주 구체적인 아까 사례까지를 주면 지금 이게 우리가 도전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런 감이 온다는 거죠. 이런 활동을 통해 창업 교육도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엄청나게 그러니까 창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성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영향이 키워지는 그렇죠. 이런 수업을 통해 가지고 네. 이제 기후 위기
그렇죠. 이걸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해서 그렇죠. 이해를 하게 되고 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네. 내가 해야 될 일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작업을 통해서 뭘 할 건지 네. 뭐 이런 것도 결국 작업을 통해서 살아가는 네. 이제 방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이들이 자기의 삶의 문제와 관련성을 갖는 거죠. 거기에서 어느 정도 흥미를 갖고 재미를 가지면 나중에 창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정책에 자기가 관련되어 있는 일도 할 수 있고 그런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그러니까 이제 애들 이제 뭐 이런 아이디어도 굉장히 이제 네. 그 나름대로 이제 풍부해질 수도 있고 네. 뭐 뭔가 이렇게 끄집어내는 교육이 될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무수하게 자기 팀들이 모여가지고 대화하고 해보자 또 질문해보고 AI가 답한 내용에 또다시 깊게 또다시 질문 2차, 3차 질문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찾아가는 그 반복적인 과정 그 속에 AI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참여 조사 단계는 어쩌면 네.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그렇죠. 있고 네. 뭔가 워낙 이제 다양한 분야가 있을 네. 수도 있고 이렇게 네. 참 조사하다 보면은 네. 많은 것들이 또 이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네. 걸 또 정리하고 뭐 네. 토론하고 이러려면은 네. 어찌 보면 또 그 실행 단계에서는 그 분야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겠다. 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평소 수업할 때는 가장 핵심적인 지식 부분을 좀 빨리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을 활동할 때는 좀 더 토론하고 협력하고 이런 과정들이 그 속에서 아이들이 커나가니까 그런 시간을 좀 할애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아무튼 그 다른 교과별로도 한번 쭉 읽어볼 필요가 있고 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선생님들이 네. 이런 모델을 이 수업 모형을 가지고 네, 그 단계별로 차근차근 좀 이해를 하시고 네, 수업 준비를 이렇게 하는 게 좋고 또 무엇보다도 이 선생님이 네. 생성형 AI 뭐 코파일럿이든 뭐 클로바넷이든 뭐 이런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러한 도구들을 조금 이해하는 필요가 있다, 그죠? 그렇죠. 그래야 이게 이런 수업을 할 수. 기본적인 거는 그걸 모르고는 네. 이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AI 기술은 진짜 쉬워요. 그 쉽다라는 걸 선생님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3일쯤 전에 우리 이 책을 집필한 수학과 선생님, 이 수학과 선생님이 부산시내 많은 고등학교에 그러니까 초빙되어 가지고 AI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거든요. 예, 그날은 이제 성지고에서 강의를 한 오후 시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3시간 동안 앉아서 책을 집필했을 때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개인 과외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하면서 이렇게 빨리 변화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조금만 관심 가지면 아주 기술이 쉽게 접근 가능하니까 관심을 조금만 가져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AI 도구는 너무나 많다. 그래서 저희도 사회과 이거 아까 이어서 이야기하면 그 뒷부분에 어떤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만들어내어서 그 마지막 보고서를 학생이 발표하지 않고 AI가 발표를 하게 했거든요. 그 AI가 발표하게 하는 그 프로그램이 브루라고. 브루. 네, 브루가 바로 발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선생님들은 연수하면서도 브루가 발표해주는 거 보고 정말 가능하네? 이런 느낌을 받는데 아 정말 가능하구나 재미있구나 이런 어떤 부분만 느낌이 오면 선생님이든 학생이든 AI는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주로 오프라인 수업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 뭐 오래전부터 했어요. 네. 사실 이런 뭐 에듀테크라는 얘기도 네. 많이 들었지만 그 한 차원을 더 넘어서 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네. 이와 같이 이제 CBL 수업 모형을 네. 한번 적용해보는 그런 좋은 지침서 뭐 네. 이런 게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선생님들이 한번 이 책을 한번 네. 읽어보고 네. 자기 수업에 적용하는 자기만의 어떤 그 아까 수업 뭐 브랜드. 네. 이런 거를 만들어 나가면 네. 선생님 개인적인 성장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되죠. 크게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확장되어 나가면은 네. 우리 학교 현장의 교실 수업이 큰 변화가 일어나고 네. 그거를 이제 넘어서서 아이들의 이제 실제 이제 앞으로 미래 사회에 살아가야 될 그런 역량들을 수업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이제는 이제 수업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진로 교육도 되고 인성 교육도 되고 역량도 길러지고 이런 통합적인 이제 그 성장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수업 모형이라고 저는 생각돼서 이게 좀 학교 현장에 좀 많이 좀 적용되고 선생님들도 이걸 가지고 많이 서로 연구회도 만들고 네. 또 수업 모형도 여기 또 개발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확장되고 네. 그래서 수업 이걸 나눔도 조금 계속 네. 활발하게 일어났으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수업을 만약에 좀 멀리 하다 보면 제일 쉬운 수업은 사실은 강의식 수업이고 지식 그냥 이렇게 넣어주는 수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런 수업을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은 앞으로 미래 교육에 필요한 어떤 수업 모형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번 기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런 수업 혁신 또 수업 개선을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요청하면 팀별로 가가지고 바로 같이 쌤들하고 교과별로 쌤들하고 같이 이제 직접 해보고 실습해보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방학 연수에서 장안고등학교가 저희 팀을 초청해가지고 저희 팀이 다 가서 100분 동안 좋습니다. 대단한 학교네. 네, 그래서 100분 동안 다 한번 해보는 그렇게 한번 그때 저도 한번 참관이 가능할까요? 좋죠. 아마 제가 장안고의 경무부장님한테 이야기해서 교과별로 같이 들어가서 같이 해보는 과정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한번 참관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수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핵심이죠. 이 수업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어떤 교육의 한계점 이걸 극복하기는 힘들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마무리 발언 좀 부탁할게요. 네, 그래서 생성형 AI를 내 수업에 들고 올 때 이제 선생님들이 우려하는 게 AI를 몇 번 적용했더니 AI가 답해준 지식이 정확하지가 않아. 그럴 수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AI가 정확한 답을 하지 않는 거는 AI가 사전에 학습한 자료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게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돼요. 검증할 필요가 있다. 네, 그 검증의 작업을 교사가 해줘야 되는데 그걸 교사가 도외시하면 안 된다. 그럼 하나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미리 사전에 학습한 데이터가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이 AI 자체가 약간의 할루네이션이라고 환상적으로 자기 멋대로 대답을 하는 게 있어요. 자기 상상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교사가 수업을 진행할 때 처음에 아이들한테 AI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그리고 그걸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 그걸 좀 더 주지해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원래 인공지능이 처음 나왔을 때 대학에서 적용할 때 그런 뭐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한다라고 들었거든요. 가이드라인이 이제 주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유니스트에서는 구체적으로 교수에게 주어지는 가이드라인,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가이드라인, 교수는 자기 실라버스에 이 가이드라인을 학생들에게 미리 인지시켜주고 평가 방법도 다양하게 하고 그래서 AI를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안내를 주고요. 학생인 경우에도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데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학생들이 AI를 활용하다가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느냐. 그래서 딥페이크, 또 혐오 발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주의를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게 사법 처리 가능하다. 왜냐하면 어차피 AI를 접근할 때 자기 계정으로 들어가거든요. 사이버 수사대가 얼마든지 계정을 추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뭐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기본적인 그런 뭐 윤리적인 문제 또 뭐 개인정보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 교육이 필요하고 가이드라인을 아이들한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튼 장안고뿐만 아니고 많은 학교에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좀 연수를 많이 해주고 뭐 교육청에서도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교육 그 연수 과정을 하나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활발하게 어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아마 미래를 준비하는 어떤 학교의 어떤 수업 모형, 수업 개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박길자 수석님을 모시고 이 생성형 AI 기반 CBL 수업의 이해와 실제라는 책을 이제 소개하면서 사실 저도 잘 이해 못하는 내용들도 있고 했는데
아마 선생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